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연휴 그렇게 짧지 않았죠? 여러분들 연휴를 잘 보람있게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연휴가 되는 것도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여러분들 알차게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에서 선거법 파기 환송한 거 그걸 가지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비상 대책 당무위원들 당 의원총회도 열리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재명이로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요. 김정현 그 경기도지사가 대체 인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공직자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이게 벌써 지났잖아요. 어제 그제 사퇴를 안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이로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간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당대회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김문수 후보가 국내심으로 심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한독수 후보가 전 대행이 있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고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김문수 후보와 한독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선거를 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김문수 후보도 그 경선 선거 운동 때 경선 때 말하기를 자기는 이재명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누구와든지 연대를 하겠다. 누구와든지 단일하겠다. 이낙연도 얘기하고 김덕순지 한덕순지 김덕순지 이러면서 단일 후보 거의 연대해서 보수 측에서 연대해서 이재명이만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단일 후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그 국민들과 많은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의 그 이야기에 김문수 후보를 많이 지지했으라고 봅니다. 이건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일 후보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가 그걸 지켜서 한덕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전주 출신 아니에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의 표를 20, 30%는 받지 않겠냐. 그런다면 확실히 당선에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그 후보가 김덕순지 한덕순지 같이 했던 단일 후보를 하겠다. 연합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그 말받기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김문수 후보는 강직하니까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당선이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달라집니다. 사실상 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후보 생각을 경선 때 생각한 거와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다 욕심이 있거든요. 후보를 단일화해서 만약 한덕수 후보한테 그 후보 자리를 빼앗긴다 또는 양보한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 김문수를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 또 선거 대책 기구에 거기서 있던 사람들, 선거 운동했던 사람들 여기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뺏길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나중이고 끝까지 후보를 결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정치의 욕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초지일관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해보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 6일 아닙니까? 거의 내일까지는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결정이 되겠습니까? 의원총회를 긴급 의원총회를 하고 그랬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또 김문수 후보나 김문수 측의 선거를 지원하는 그 측에서는 그 당과 지금 현재 마찰음이 일어납니다. 당에서는 강력히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말해라,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또는 김문수 후보는 당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공당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한테 할 수 있는 일이냐? 당직자를 임명하는 그 당무위원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측과 당과 서로 지금 현재 마찰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7일까지 해야 그 공보 인쇄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등록일이 이제 11일 이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보를 미리 만들어서 후보 등록하고 나서 즉시 선거관리원에 갖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전 국민들한테 공보를 보내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이 6일인데 내일 7일이에요.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불만 속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세 가지. 그 첫째는 자기가 김문수 후보가 공식 기구인 국민의힘 후보 선출 경선에서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결정됐는데 왜 그 후보 측에 대해서 후보 측에 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안 하느냐. 그래서 3대 세 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당원 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당원 당규 법률에 따른 그 후보가 나갈 그 후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은 즉시 집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당무 우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존중되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김문수 후보 측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그 당원 당규에는요.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모든 당무 지휘권, 당직자 지명권 이런 거를 대통령 후보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에 있는 권영세라든가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 당직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도 대통령 후보한테 모든 걸 일임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 가진 사람이 모든 지명권, 모든 운영권, 모든 지시권 그런 걸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당 아닙니까? 정당법이고 이게 정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직자를 임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중앙선거대책위원, 선거대위원, 중앙선거위원, 시도선거대책위원, 그 선대위, 중앙선대위, 시도 선대위, 그 선대위의 그 구성을 즉시 해야 된다. 즉시 구성해야 된다. 선거대책본부와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된다. 즉시 완료된다. 선거대책기구하고 이루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당직자 임명권 필요한 사람들을 교체를 하고 임명을 하잖아요. 임명권을 즉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3대 요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이 요구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속 그 긴급 의원총회는 열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 찬반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하다 보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덕수 후보가 그 단일 후보로 연합을 해서 한덕수 후보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모든 게 조화 있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게 됐다. 더군다나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이 정치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상한 그 탄핵을 해가지고 내란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갑자기 끌어내고 무조건 끌어내면 그저 야당에 있는 이재명이가 당선돼서 자기 사법 리스크를 좀 덮어 나가려고 지금도 재판 안 받는다고 법률을 만들잖아요. 법률을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을 안 받는다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멀쩡한 대통령도 말이죠. 내란몰이를 하고 그래서 탄핵을 해가지고 끌어내리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그렇게 하고는 자기들은 대통령 되면 재판을 안 받는다. 참으로 물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이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서 내란, 외란을 제외하고는 일반 형사사법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임기는 형사소추권이 없습니다. 그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금 현재 그 대표 이재명 후보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오래전에 성남시 일대 경기도 일쪽에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도 임기 내 대통령 임기 내는 재판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주장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하루에 특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률이 아닙니다. 전에 재판을 하던 거는 재판이 대통령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임기 내에 형사소추권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임기 후로 가는 게 맞지요. 근데 전제 재판에 오던 거 그것도 중단해야 된다. 그냥 완전히 조폭 같은 완전히 깡패 조직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 같아요. 그저 마음에 안 들면 바꿔 법도 막 바꿔 그냥. 예? 뭐 지금 현재 어, 심우정 검찰총장도 뭐 탄핵한다고 의라고 뭐 지금 현재 사법부의 판사들도 뭐 탄핵을 검토한다 막 이러잖아요. 이런 정부 이런 나라 세계에 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후진국 세계 그 생활 수준이라든가 경제 수준이 아주 후져 한 200이 되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산속에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보다도 더 주먹구시 더 엉터리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상식과 또는 관례와 그리고 정도가 있잖아요. 그 상식에 최소한 법률과 상식에 의해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대로 바꿔요. 마음대로. 뭐 그러니까 탄핵을 서른 몇 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탄핵 결의를.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민주당은 이재명이 사당 같잖아요. 이재명이 사당. 이재명이 회사 같잖아요. 요즘에 회사도 회장이나 사장들이 사실상 100% 마음대로 못합니다. 밑에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정당에서 완전히 사당 아닙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법률도 한 사람을 위해서 막말 개정하고 막 해요. 예?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시간도 없는 이 선거 치르는 이 마당에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내일이면 선거 공보가 들어가자고 하는데 지금도 당직자 무슨 임명하는 거 제대로 안 된다. 뭐 선거대책위원회를 갖다 구성이 되는 게 아닌데 안 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서로 지금 현재 기존 당과 김문수 후보 측에 있는 사람들 또는 김문수 후보와 이렇게 마찰이 이름이 나고 있으면 이거 언제 단일화 됩니까? 단일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독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했는데 무소속으로 계속 간다면 김문수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뭐 어떻게든지 중도에 사퇴하든지 뭐 아니면 뭐 단일화 하든지 연합으로 하든지 양보로든지 뭐가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각 후보 측에 있는 지원하는 세력, 도와주는 세력들의 욕심이 더 후보한테 작용이 돼가지고 양보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국민의힘에 이게 나약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참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딸딸 뭉쳐있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과 지금 선거가 이제 등록이 될 며칠 안 남았는데 말이죠. 여기서 지금도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서로 간에 무슨 갑론을박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언제 결정이 됩니까? 언제 수술해서 언제 전장 치러 나갑니까? 나는 참 이거를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대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 대 김문수 후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요즘에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들의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경선 선거 운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세력과 같이 연합해서 이재명만 그는 이기겠다. 이재명만 그는 이기겠다. 뭐 자기가 자리도 모든 걸 양보할 것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후보가 결정되니까 후보도 욕심이 돼요. 야, 이건 나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데 내가 이거 뭐 한번 이거 당에서 됐으면 당연히 그냥 나 한번 나가볼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낙선해서 미국으로 간다는 가겠다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와서 낙선하고 그렇게 해도 지난번에도 경선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낙선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와서는 달라진다. 뭐 이런 옛날 얘기도 있는데요.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때 생각과 또 주변에 지지하는 세력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한덕수 후보도 생각을 했겠죠. 내가 당연히 나가면은 내가 단일 후보로 되길 거다. 뭐 자기는 총리도 하고 실력도 있고 또 이 국가 경험도 많고 모든 게 자기가 우위고 또 연령도 우위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와선 삐끄덕거리는 거죠. 삐끄덕거리는 거죠. 신작에 잘 기름을 발라서 잘 돌아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조화되다 보니까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선거날은 뭐 계속 지금도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럼 어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SNS 같은 데 보면요. 김문수 지지하는 사람들 그냥 뭐 김문수만 지지합니다. 또 일부의 한독수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또 한독수로 해야 된다고 그냥 지지하고 이거 한독수를 이거 합니다. 서로 지면 이제 뭐 마찰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게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필요가 없어요. 언제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론. 그래서 진작 했어야 되는 여론조사가. 근데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런데 어제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그 봉축 행사에 두 사람이 만나는데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이제 빨리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그냥 일상적인 인사 정도만 했다. 왜? 김문수의 마음도 달라졌고 또 지지하는 세력들 후보의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혼자 또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특히 그 아주 완전히 그 독구다이식 그냥 밀고 들어가는 김재원 전 의원이 김문수 의원의 참모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김재원 그 측근은 김문수 의원의 측근은 선거 투표용지에 2번 김문수는 있어도 한독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표용지에 2번 김문수는 있어도 한독수는 없게 되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단일화가 돼도 무조건 김문수가 돼야 된다. 이런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엉터리 내란
그냥 내란내는데 내란은 아니라니까. 이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왜 내란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내란을 몰아서 탄핵이 돼서 파면돼 가지고 이게 급히 치르는 선거, 대통령 선거. 이 선거에 참 이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한데 딸딸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입법 독주로는 저 민주당을 후보를 밀어내야 되는데 정말 국민들은 걱정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간은 없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보다 나은 길이 있는지, 보다 좋은 길이 있는지,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 수준 있는 나라, 이 경제 대국 10위권이 되는 한국에서 이런 정치권, 이런 정치하는 행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 이게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또 한독수 김문수 이 후보는 현명한 판단으로 이 나라를 구할, 이 나라를 지킬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내일 모레 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아마 이번 연휴에 부모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봅니다. 하여튼 노후가 돼서 쓸쓸하게 지내는 부모님들, 노인들 좀 덜 외롭도록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이렇게 찾아뵙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